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갑니다. 따라요. 뭔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이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를 교육할 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운동을 해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정해놓죠. 또 동생을 때리지 마라,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걸 정해놓죠. 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해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규정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뒤집으면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 규정이 아니죠. 임의적 규정이죠.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중개사법 규정은 법 조문의 출발이 개업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는 규정이 있고 어떤 규정은 개업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는 규정이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이렇게 출발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중개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그 다음 이 규정은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고 이 규정은 요거는 잘못됐네요. 개업중개사가 등거리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규정은 중개업자에게만 이 규정은 이 둘에게만 그리고 마지막 규정은 중개업 종사자 전부에게 적용됩니다. 중개업 종사자 전부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이렇게 출발해요. 그렇게 이제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일단 틀을 잡고 197페이지로 가면 제2절에 개업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 의무가 있어요. 윤리의 동그라미 쳐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높을 수 없습니다. 이건 법률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타이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법 조문으로 확인하죠. 법 제29조가 있어요. 박스 안에. 준비됐습니까? 자, 개업중개사의 동그라미 29조 1항 박스 안에 소속공인중개사의 동그라미 개업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유지 및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밑줄 쳐 공정하게 중개. 따라해봐요. 품위유지 공정중개. 우리 중개사법은 어떻게 해야 품위가 유지되고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중개하는 건지 기준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품위 유지하시고 공정중개 하세요. 네, 법에 정해진 게 따로 없으니까. 근데 이건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이 규정은 중개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업중개사의 동그라미, 소공사의 동그라미 친 위에다가 이렇게 써요. 중개보조원 X. 다시 한번 이 규정은 중개보조원에게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여름에 중개할 때 우통복구 해도 돼요. 품위 유지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29조 2항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29조 2항 개업중개사 등의 동그라미 출발이 뭐예요? 등 이렇게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중개업 종사자 모두를 말합니다. 가로 쳐봐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닫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닫고 그러면 다시 밑줄 쳐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가로친 걸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석을 해보면 중개업 종사자 모두는 비밀을 누설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가로 안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빼고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경우는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개업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밑줄 쳐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그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사장이라면 폐업한 후에도 그 비밀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최근 됐어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비밀 누설 금지예요. 비밀 누설 금지는 곧 비밀 준수 의무와 같습니다. 이런 규정은 대개 어디에 있냐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우리 중개사 같은 전문가 집단에게 보통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의 신체상의 비밀을 마구 누설하면 안 되죠. 변호사나 회계사나 우리 중개사가 업무를 할 때 의뢰인의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신용상의 비밀, 신용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구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지켜줘라. 고객의 비밀을 지켜줘라.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우리 중개사법 규정은 이 비밀 준수 규정이 중개업자만 지켜요? 다 지켜요? 중개업 종사자 다 지켜야죠. 그걸 우리 법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개업, 공인인증서 등은 이렇게 출발하죠. 따라서 이 규정은 중개업자도, 소공사도, 보조원도, 법인의 임원도 다 같이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사장은 지키는데 직원들이 안 지키면 그 비밀이 지켜질 리가 없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두 번째,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기간은 그 직에 종사할 때만 그래. 떠난 후에도. 따라서 직원이 그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그리고 또 사장은 폐업한 후에도 계속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내보죠. 자, 문제. 개업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했어. 개업중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떤 경우라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는 안 되죠.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얘기해야죠.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 아까 금방 봤죠? 이 법에 의한 예외와 타법에 의한 예외. 이 법상 예외는 설명할 의무가 있을 때, 설명상. 가령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건물에 가압류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거 비밀인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비밀을 빙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사실대로 설명을 해야지 안 했다가는 규정 위반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송법에 따라서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할 때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되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증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하고 본인이 또 승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자신의 비밀을 누설해도 좋다라고 미리 승낙하면 비밀을 누설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중개업자가 비밀을 누설했다. 소속공인인증서가 비밀을 누설했다. 그러면 그것은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아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몇 년에 몇 천? 의사도 마찬가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그 환자의 신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 그럼 그 의사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이 처벌은 피해자가 처벌해요? 국가에서 처벌해요? 그렇죠. 따라서 A라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중개업자 갑에게 중개를 의뢰했을 때 중개업자가 의뢰인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데 처벌은 피해자가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사법당국에서 처벌하죠.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가서 재판받고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러는 거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버리면 처벌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피해자의 비밀이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하려면 중개업자가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전달해서 그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사건을 우리가 흔히 합의사건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게 뭐냐면 단순 폭행, 그리고 단순 협박, 그리고 명예훼손, 그리고 지금처럼 비밀 누설 이런 대표적인 네 가지는 합의사건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해서 소를 취하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에서는 처벌할 수, 벌할 수 없는 불벌죄다 그런 얘기야. 자, 따라 해봐요. 반의사불벌죄.
한 번 더 반의사불벌죄